기술 발전,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에 수정되는 생각들, 세피디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기술 발전, 인공지능, 일자리 투자 등 엮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피디TV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나?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 이후에 정보혁명이 있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 회계사, 법률가 등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더 고도화하며 프로그래머도 필요하고 데이터 분석가도 필요할 것이다. 개방된 속에 폐쇄성도 파고들 것이다. 상당수 언론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전망을 내놓고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빼앗을까 걱정한다. 산업혁명 당시의 영국 이야기이다. 한 늦은 밤 영국 노팅엄의 직조공 수백 명이 한 면직 공장에 침입해 60여 대의 편물기를 파괴했다. 산업혁명기 기술 혁신으로 인해 실직 위기에 놓인 수공업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체한 기계를 부숴버림으로써 현실에 저항했던 것이다. 이른바 레어다이트 운동은 주변 지역에서도 일어나며 수년간 일어났다. 정부는 결국 군대를 동원해 가담한 노동자들을 잡아들였고 주동자들을 사형시켰다. 당시에는 교수형에 처하기까지 했다. 이후 기계화는 지속되었고 현재에는 일자리가 조정되면 기계를 다루는 인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조정되었다. 이를 분석한 내용도 있다. 최초에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의 여성으로 대체되었다. 아동도 등장한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더 커지면서 일자리가 더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생산 확대와 함께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내수와 수출 시장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수공업 직조공들의 실질 임금이 반토막난 반면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은 1.5배 증가했다. 기술 발전으로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다. 이후로도 기술 발전은 계속됐다.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이제 컴퓨터와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 기계화, 자동화로 인한 노동시장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대체 효과. 둘째, 새로운 기술에 따라 새로운 직무가 발생하는 복원 효과. 셋째, 생산성 증대로 인해 전체 노동 수요가 많아지는 생산성 효과다. 어려운 듯하지만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대체되지만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된다. 데이터 사이언스란 분야가 크게 부각되는 요즘을 보면 알 수 있다.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생성하기 쉽지 않다. 산업혁명기에는 복원 효과와 생산성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 기계가 도입된 공장에서 고용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 효과는 산업과 직군, 숙련도에 따라 다르다. 한 연구기관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중반 정도의 기간 미국, 독일에서 정보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로봇이 도입되면서 고숙련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저숙련 고용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비반복적, 인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연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기술 분야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도가 높게 보고 있으며 인공지능에 많이 노출되어 활용이 가능한 산업과 직업에서 고용과 임금이 동시에 감소할 것이라 추정하기도 했다. 향후 이는 사실과 다를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본질적인 분야는 더욱 세부 분야에 적응하며 영역을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대개 경제학자들은 기술을 잘 모르고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도 방향을 잘 잡지 못한다. AI 자체를 아는 사람은 더욱 할 일이 무궁무궁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금도 더 상승할 수도 있다. 향후 30년간은 인공지능 시대이다. 외국의 한 기업가가 오도된 결과를 낸다고 보인다. AI를 적용해 가전이 나올 것이고 콘텐츠가 생성될 것이며 의료 분야에 적용하며 엄청난 시장이 생길 것이다. 오히려 법률 시장, 회계 분야가 취약해질 수 있다. 법률 DB 활용을 통해 정리는 매우 쉽게 진행될 것이다. 아소시아테 자리가 힘들어질 것이다. 톱 파트너가 혼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미 회계 업무는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전되었고 입력만 하는 수준인데 여기에 AI가 붙으며 거의 정리가 완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현 시점에서 권한다면 그냥 공학 분야, 전통적인 분야, 화공, 전자공학, 기계공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하시라고 한다. 거시에 데이터 AI를 적용하시면 기본은 한다. AI 분야라 하면 AI 자체를 연구하는 고급 전문 분야이다. 박사도 이 분야도 필요하다. 모든 분야가 스마트하게 된다.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하고 이공계로 하는 분도 강점이 생긴다.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자율주행도 동일하다.
기존의 일자리보다 더 고급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인재 경쟁으로 진입할 것이다. 기술 발전은 너무나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 영향을 바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기계화, 자동화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며 변화에 적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일수록 피해를 더 크게 볼 것이라는 사실이다. 레오다이트 운동에 나섰던 노동자들은 기계화 그 자체가 아니라 기계 소유를 둘러싼 구조적 모순에 저항했다. 산업혁명 초기 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으면서도 저숙련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면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1800년대 활발했던 노동운동과 참정권 확대 운동은 이에 대한 반동이었으며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해를 덜 입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했다. 한 연구자의 이야기는 일부는 타당하게 보인다. 안전을 강화하는 일자리가 늘 생긴다. 과거에 그랬다면 미래 역시 사람이 바꿔갈 수 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을 걱정하기보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 발전에 투자하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맞춰 교육훈련 제도를 정비하며 일자리를 잃거나 보호의 바깥에 놓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새로 갖춰가려 노력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고 일하다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나마 일할 사람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위험하고 따분한 일은 기계에 맡기고 더 즐겁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 나쁘지 않은 미래를 만드는 건 기계가 아닌 사람의 몫이다. 재미있는 결론이지만 사회는 복합적이고 늘 혁신을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 컴퓨터를 만들면서 엄청난 IT 일자리를 만들었다. 인터넷이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웹 세상을 만들었고 아바타도 탄생시켰다. 난 부정적으로 절대 보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AI가 대신 투자하며 재산을 늘려주면서 여유 시간에 새로운 일을 개척하게 된다. 일부 경제학자들 컬럼니스트들의 견해는 일부는 맞고 틀린 경우를 자주 본다. 다음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나 흥미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술 도전과 시스템적 혜택. 2023년 6월경인가 미국 유명지의 한 서평이 있었고 Power and Progress Review, Technology and the New Leviathan에 대한 내용이다. 좀 생각이 다른 내용도 있어 메모를 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 내용이다. 기술 혁신을 시장에 맡기지 말자는 내용이다. 이 주장은 하는 분들은 일부이기는 하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볼 내용이 있다고 보기에 이 시점에 논의해본다. 이들은 그동안 기술 발전의 혜택이 일부 계층한테만 돌아간 점을 지적하며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늘 공동체의 최적의 결과를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누구는 투자해서 완전 대박이고 누구는 쪽박을 차기도 한다. 소니가 엄청 잘 나갔지만 시대의 흐름 디지털 혁명을 타지를 못해 기업이 힘들어진 내용은 유명하다. 코닥 필름 이야기도 아시는 바와 같다. 코닥은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1970년대에 개발하고 기존 필름 시장의 잠식을 고려해 미루다가 소니의 반격에 망한 시나리오입니다. 소니도 엄청 잘 나갔지만 시대의 흐름 디지털 혁명을 타지를 못해 기업이 힘들어진 내용 역시 유명하다. 소니의 비디오 테이프 망한 이유는 소니가 비디오 포맷 전쟁에서 경쟁사인 마스시타 전기에 밀려 시장을 석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1975년에 베타맥스라는 비디오 테이프 규격을 개발하여 출시했지만 마스시타 전기는 JVC에서 만든 VHS라는 경쟁 규격을 밀었습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의 표준을 두고 벌어진 비디오 포맷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소니는 기술력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늘리기보다는 자사 기술을 표준화하는 전략에 매달렸다는 점도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닥의 투자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소니의 투자에 이득을 보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의 요지는 국가가 관리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2025년이고 늘 2030을 향한 아니 2050년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수정한다. AD 1000년경부터 로마 시절부터는 아니고 1000년에 이르는 경제사를 살펴보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도 농업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 기술을 통해 추가 이익이 생기게 된다. 축적된 부는 귀족 계층이 독식했다 한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생산성이 개선된 뒤에도 영국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최근 인공지능 AI 등장해 업무 효율이 크게 발전하고 임금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현대사회의 업무 자동화와 정보의 홍수, 사생활 감시 등의 문제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분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정부가 시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은 엘리트 계층이 신기술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지 못했을 때 극대화됐다며, 현대 국가는 권력을 동원해 개인의 정보 독점을 막고 노동자 친화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나는 이런 생각에 동의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생각의 족쇄를 채우자는 것 같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해 인류가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는가. 에디슨이 연구를 하자고 하면 국가에서 에디슨님 돈 대줄 테니 연구해보세요 했을까? 요즘 연구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길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기획 연구하고 그 기획에 따라 연구를 하라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는 수많은 연구 벤처들이 있고 엔젤 투자자들이 있다. 대박의 신화를 꿈꾸며 창업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그룹도 많이 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해본 경험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다. 스타링크 프로젝트, 테슬라 사업, 스페이스 X, 뉴럴링크 사업 등 이런 사업이 한국에서 재원 조달하겠다고 했을 때 한국에 자본과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너 한번 해봐라 하며 투자를 했겠느냐라고 질문해본다. 뉴럴링크란 회사는 미국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개발 업체다. 인간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AGI의 구현이 현실화되어 향후 인간에게 미칠 위협이 우려되자 인공지능으로부터 밀리지 않고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기 위한 기술로 소개되었다. 인간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말초신경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는 말초신경에 생체 반응 명령을 내린다. 이러한 과정은 전기신호를 생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을 통해 발생한다. 이 분야도 임상이 진행 중이다. 망해도 엑시타의 미래를 대비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엑사이튼 M&A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 과거에는 엄청난 빈곤의 고통을 받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그 비율이 매우 줄어들고 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던지 편리성을 주던지 물가를 낮추는 결과도 도출하기도 한다. 신은 인간에게 공평하게 준 것은 하루 24시간일지도 모른다. 융복합 노력의 결과물은 도처에 흘러다닌다. 선택도 시장의 몫이다. 세피디 TV입니다. 기술 발전은 언제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며 이에 대한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기를 떠올리면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지만 동시에 기존 직업의 소멸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많은 업무를 대체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술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인간을 위한 도구로 삼고 적응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역할을 재정의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기술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피디 TV입니다.